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손발이 저리면서 수족냉증이 있고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특별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발견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인슐린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고인슐린 혈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혈액순환 저하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분들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생활 습관이나 영양치료, 운동치료를 하고 나서 인슐린 기능이 인슐린 기능이 정상화됐다는 것은 인슐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호전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꼭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나면 이미 많이 진행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내 몸은 먼저 반응을 할 건데 내 몸에서 이런 인슐린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혈액의 염증, 혈액순환의 저하, 무기력증, 만성 피로를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이 없나?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식사 전후에 나타나는 4가지 내 몸의 반응을 잘 보시면 나의 인슐린 기능에 이상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의 혈액순환이나 만성 피로, 에너지 조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슐린 호르몬은 두 얼굴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와야지, 그리고 적절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요. 근데 또 많이 분비되면 그 자체가 내 몸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 신호로서 염증의 진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당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과 결합을 해서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몸에 에너지 저장 창고,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로 가서 잘 넣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는 당이 별로 안 돌아다니겠죠. 인슐린도 적절하게 다니면서 이 부분은 건강한 인슐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림처럼 세포 속에 잘 집어넣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세포 속에 저장돼야 될 당이 저장되지 못하니까 세포의 에너지 결핍, 무기력증,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 자체가 우리 몸에 당독소로서 작용함과 더불어서 인슐린 자체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염증 인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혈관의 손상이나 심한 경우에는 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 속에 당을 못 집어넣으면 에너지 결핍, 혈관 손상과 그 다음에 혈액 염증, 그 다음에 세포 변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슐린 호르몬은 중용을 잘 지키도록,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도록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 인슐린이 많이 돌아다닌다.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의 혈당이 100 이상, 식후의 혈당, 당뇨 전 단계죠. 140 이상.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5.7% 이상.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인슐린 수치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이미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숫자로 메꾸려고 한다. 보상하려고 한다는 인슐린 저항성의 단계. 이때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는 인슐린은 숫자는 많지만 그 기능이 떨어진 저항성 단계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 기능 이상은 우리 몸에서 식사 전후에 4가지의 내 몸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와 식사 사이, 식사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심각한 허기, 혈당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잘 저장된 당을 몸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그걸 적절하게 내보내야 되는데 적절하게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허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혈당 상태로 인해서 뭔가를 먹어야지 내 몸이 돌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머리에 보내는데 이때 보내는 신호가 바로 심각한 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될 때 음식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허겁지겁한 느낌. 내가 음식을 먹는 건지 음식이 나를 부추기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 특히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 탄수화물에 집착하는,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한 느낌 자체가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 그 다음에 학습된 식습관, 특히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까지 결합돼서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탄수화물 음식 먹을 때, 밥빵면을 먹을 때 허겁지겁한 느낌. 제가 이거는 옛날에 급식이라고 표현했죠. 급식이라는 것은 허겁지겁 먹는다.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중독된 상태를 나타내는 식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허겁지겁 먹었죠. 탄수화물을 빨리 보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혈당이 확 오릅니다. 고혈당 상태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보충한 후에 급속한 안도감 그리고 왠지 모를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혈당이 주는 일시적인 고양된 기분 그리고 도파민 분비로 인한 쾌감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다음에 식사할 때도 이전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서 가식을 해서 고혈당 상태에 갔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 하는 기분 자체가 학습이 되고, 이 학습된 것이 탄수화물 중독, 과식,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 점점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슐린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을 급속하게 세포 속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또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빠지고 안절부절 불안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반동적인 저혈당. 이렇게 혈당이 거네뛰게 하게 되면서 고혈당 상태가 됐을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죠. 또 저혈당 상태가 되죠. 보상 반응으로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심각한 허기를 느끼게 되고 허겁지겁 먹게 되고 또 고혈당이 되고, 인슐린 자체가 굉장히 과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소모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과로 현상으로 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폭발적 분비를 해서 저혈당이 되면 이거에 대한 또 보상 반응으로서 고혈당이 되고, 그래서 혈당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인슐린 분비에 기능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분비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 식사 전후에 신체 반응이 생기고, 이런 신체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또 인슐린 기능이 또 떨어지는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증상 반드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기 몸속에서 그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인슐린 기능 점점 더 떨어지게 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 식사 시 네 가지의 내 몸 반응, 식사법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아까 허겁지겁 먹는다고 했죠. 허겁지겁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으로 한 번 먹고 내려놓고, 한 번 먹고 내려놓고, 천천히 젓가락 식사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혈당이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복합 탄수화물,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 껍질째, 그 다음에 전체 식품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조금 복잡하다고 한다면 혈당이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단백질, 다른 종류의 비채소 식품을 한 번 드시고 그 다음에 밥 한 번. 그러니까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친 허기, 아까 제가 저혈당 상태, 인슐린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스트레스 조절도 해야 되고 잘못된 미각도 바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지나친 허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허기를 피하는 게 중요한데요. 적당량의 간식, 식사 중간중간에 지나친 허기가 있다면 적당량의 간식을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게 수분 섭취만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허기가 아니고 갈증이었던 거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시기에 먹을 복합 탄수화물 정도를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바나나, 과자 같은 경우를 가지고 다니면서 좀 드셔야 된다면 현미나 리얼푸드, 자연에 가깝게 만든 복합 탄수화물 만든 과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식사 시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도 주면서 인슐린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굉장히 극단적 한 가지 영양소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위주가 제일 많기는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슐린이 쉬지를 못하고 식사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도 탄수화물이 집착하게 되고 지방이 부족해도 탄수화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잡힌 식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후에 내 몸 반응,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인슐린을 구하고 인슐린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슐린 건강을 위해서 저도 항상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